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바로 서울시 기출을 좀 가지고 여러분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분도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우리 지방직이 특히 지방직이 뭐 국가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바로 서울시용을 쫓아가는 경우가 많다. 그쪽으로 지금 다가가고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바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볼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이번에도 변함없이 바로 서울시답게 그리고 우리가 목표하는 바 중에 하나 바로 그런 목적을 향해서 또 우리가 한번 또 볼 수 있도록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서울시 대비로 해서 여러분들 제가 특강을 해드렸었죠. 아마 그거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야 진짜 어쩜 그렇게 똑같이 나오냐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서울시다운 그런 문제로 나왔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와 같이 해서 우리가 보는 가장 큰 이유, 좀 있으면 이제 국가직이 되겠습니다만은 국가직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풀이법이 상당히 또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굉장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서울시하고 서울시 문제하고 우리 국가직 지방직하고 상당히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수렴이 되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접근법이 상당히 동일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어쨌거나 서울시 여러분 기출 보여드리는 것은 제가 그동안 해드렸었던 것에 대한 어떤 객관적으로 여러분들 진짜 공부 방향 우리가 옳았다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서 이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좀 일깨워 주기를 당부드릴 마음에서 서울시 문제를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그동안에 여러분들 요 수업을 좀 들으셨던 분들 좀 아시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특히 제가 이제 서울시 유형은 그때 제가 여러분들 한 달에 한 2회 정도죠. 2회 정도씩은 제가 그래도 서울시 유형을 조금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을 기억을 떠올리신다라고 한다면 아주 굉장히 쉽게 아주 단시간에 아주 좀 풀 수 있는 아주 그런 방식으로 나오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풀이법을 말씀드리는 것이 진짜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진짜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풀이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믿고 꼭 여러분 그대로 공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서울시입니다. 서울시입니다. 봐주시고요. 이런 거 통해서 여러분들 특히 새벽 모의고사 여러분 반드시 같이 겸해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린 방법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국가직 지방직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점점 더 그쪽으로 가고 있다. 특히 작년에 지방직 9급이 바로 지금과 같은 스타일로 나왔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어째 보면 좀 이번에 것이 제 강의를 좀 들으면서 그동안 이제 풀이법 스킬이죠. 한마디 찍기 이렇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 익숙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좀 잘 보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상당히 많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뭐 그래서 도움이 좀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리라운드입니다. 유명한 예라는 게 정답 1번 되겠습니다. 어휘는 이번에 서울시는 좀 다른 때에 비해서는 좀 상당히 수월하게 나온 편이죠. 좀 수월하게 나온 편이다. 이제 그 말씀 드립니다. 내가 여러분 인트로피드 나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 나와버렸습니다. 보기로 다. 제가 여러분들 모의고사 할 때라든지 항상 저는 여러분 인트로피드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우리 시험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제가 무지무지 많이 말씀드리는 거죠. 트래피드라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것이 트래피드가 바로 fear, dread, 두려움이란 뜻이죠. 근데 부정의 접두사가 들어갔으니까 fearless, 두려움이 없는, dreadless, 겁이 없는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정답으로 하면 거의 대부분 용감한으로 여러분 나오고 있죠. 이렇게 해서 말입니다. 자, 보기 중에 나왔다는 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만 저 단어 여러분들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니까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리라운드였습니다. 2번 루시드입니다. 정답 2번 되고 있죠? 아주 명쾌하고 명료한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루시드입니다.
자, 루시드. 여러분, 루시드가 미국에 여러분들 그 전기 자동차 회사가 있죠? 예, 전기 자동차 회사 이름이 루시드가 되고 있죠. 요즘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좀 들었습니다만은. 어쨌든, 바로 루시드라는 것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명쾌한, 명료한,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빛이라는 의미는 라이트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라이트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라이트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퍼스피케이션스인데 SPIC, 이게 보다라는 뜻이죠. 이게 꿰뚫어 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원래는 통찰력이 있는 이라는 얘기입니다. 원래는 통찰력, 퍼라는 게 여러분 스루 관통이죠. 여러분 관통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스루 이것이 관통이 되는 것이고, SPIC 이것이 바로 보다, C의 뜻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바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꿰뚫어보다 이렇게 됩니다. 꿰뚫어 볼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뭡니까? 분명하고 명쾌하고 명료한 것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별 볼 일 없죠. 3번입니다. 여전히 변함없는 것이죠. 여전히 변함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어휘 나왔을 때 글쎄요. 보기에 있는 어휘가 전혀 어렵지 않죠. 그죠?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거 틀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특히 이제 서울시의 특징이기도 합니다만 제가 여러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험이 지금 국가대인 지방지는 바로 이런 스타일로 가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특히 여러분 뭡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순적, 역적, 플러스, 마이너스. 여러분 그동안 제 수업을 들으신 분 논리독해 또는 똑똑 반반 이런 거 새벽 모의고사 이런 거 들으신 분들은 충분히 여기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아실 겁니다. 우리가 항상 글을 판단할 때 글을 분석할 때 순적, 역적, 플러스, 마이너스 이걸 가지고 여러분 풀 수 있는 문제가 사실 이번에 상당히 많죠. 잠시 뒤에 보시겠습니단 말이죠. 상당히 많이 나왔죠. 순적, 역적, 플러스, 마이너스 바로 요겁니다. 자,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 바로 뭡니까? 인어도 2입니다. 뭐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죠. 수식해주는 말과 수식받는 말의 관계는 순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입니다. 자, 수식해주는 말과 수식받는 말의 관계는 순접이다 그랬습니다. 특히 인어도 2라는 것은 목적을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을 나타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목적을 나타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 목적과 그 결과는 결국 같을 수밖에 사실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좀 더 넓게 생각하셔서 수식해주는 말과 수식받는 말의 관계는 순접이다. 보시는 분들 어조가 당연히 뭡니까? 플러스죠? 그러면 플러스 필요합니다. 마이너스죠? 플러스죠? 마이너스죠? 마이너스죠? 정답 2번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접근하는 문제 이번에 서울시도 이번에도 많이 나왔었고요. 앞으로도 여러분 국가리 지방지역도 이와 같이 해서 여러분 말이죠. 어조를 통해서 바로 글의 흐름 잡아나가는 시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서 문제 해결에도 또한 도움도 받을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비코즈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비코즈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연히 이것도 순접이 돼버리겠죠. 인과관계니까 말입니다. 순접이 돼버립니다. 컴페어입니다. 강요를 당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마이너스겠죠. 그럼 이것도 마이너스 필요합니다. 마이너스죠. 그죠? 플러스죠. 플러스죠. 이것도 플러스로 봐야 되겠죠. 정답 1번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말입니다. 그죠? 맨하튼 그러죠? 얘네 바로 맨하튼 has been compared to expand skyward입니다. 맨하탄이 말이죠. 하늘로 확장을 바로 하도록 강요를 당했다.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죠. 뭐 때문입니까? 어떤 다른 방향의 바로 absence, 부재 때문이죠. 그러니까 성장할 다른 방향의 부재 때문이다. 다른 데로 여러분 성장할 수 없어요. 그죠? 왼쪽, 오른쪽, 앞쪽, 뒤쪽, 동서, 남북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로 채슬러 올라갔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바로 이것이 되겠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자, 어족 마이너스였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예요. 이게 바로 서울시다. 이게 바로 서울시다. 그리고서 우리가 이런 말이죠. 글을 보더라도 지금과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서 여러분 보셔야 된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물론 지금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조 플러스, 플러스가 되죠. 마이너스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정답 4번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서 어조로 가지 않아도 플래저리즘, 표절이라는 단어 아주 쉽게 여러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아주 쉽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어조로 그냥 쉽게 갈 수도 있지만 그냥 편안하게 갈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 using someone else's exact words or ideas in your writing이라고 해서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어조로 이건 잡기는 좀 쉽지 않죠. 그렇지만 and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순접이지 않습니까? 난 네이밍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이너스 그럼 얘도 마이너스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결국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다. 바로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번에 보겠습니다.
네, 서울시에 이런 식으로 해서 주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말이죠. 서울시가 어쨌든 지금 우리 국가직이나 지방직 쪽으로도 좀 이렇게 오이는 건 서로 이제 좀 모이는 겁니다. 모여가지고 해서 가는 그런 방식이다. 특히 이번에 출제한 방식은 말이죠. 일반적으로 국가직 지방직에 나오는 그런 방식하고 동일하게 지금 나와버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전혀 그냥 순서 대화밖에 없죠. 네, 정답 4번이 되고 있는데요. I bought this jacket last Monday and an old lady, the Jeep was broken. I'd like to refund 그랬습니다. 환불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고쳐드리겠습니다. 말이 안 되죠. 환불하고 싶다 그랬더니 고쳐드리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틀려버렸죠.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The poverty rate is a percentage of the population 그랬습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 문법도 상당히 그 의미가 꽤 큰 문제였었죠. 지금 여기서 보시면 which 관계대명사 나왔습니다. 일단 무조건 틀려버렸습니다. 자, 일단 무조건 틀려버렸습니다. 무조건 틀려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관계대명사 which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격 아니면 목적격이죠. 근데 만약에 주격이라고 하면 뭐가 없어야 됩니까? 주어가 없어야 되죠. 근데 주어가 있습니다라는 거죠. 그럼 목적격 목적 없어야 되죠. 근데 목적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틀려버렸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말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해가 완전하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위치의 사용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고칠 거냐라는 것인데요. 이거는 소유격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옳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빈곤율이라는 것은 인구의 퍼센테이지를 가리키는 건데요. 바로 그 인구, 바로 인구의 바로 뭡니까? 가족, 바로 소득이 되는 거죠. 인구의 가족 소득. 뭐 좀 더 얘기하면 사람들이 되는 거겠죠. 사람들의 가족 소득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파퓰레이션 선행사가 되는 건데요. 그걸 소유격으로 받아가지고 해서 그 인구, 즉 사람들의 소득 이렇게 되는 거죠. 소득이 말이죠. 절대 수치 아래에 있는 그러한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됐죠? 요거는 여러분 한번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우리 시험에서 국가직이나 지방직에서 마찬가지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관계대명사 문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 차원에서도 상당히 우리가 한 번쯤 기대를 한번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소유격의 후주로 바꿔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소유격의 후주 요겁니다. 바로 사람들의 소득이 되는 거죠. 사람들의 소득이 되겠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번에 보겠습니다. Not surprising, any colleague grade would rather 나왔습니다. Would rather A than B 나왔습니다. 좋네요. Would rather A than B입니다. 여기에서 would rather 다음에 동사 원형 쓰는 거죠? 맞습니다. 자, would rather A than B입니다. 서울시는 말이죠. 글쎄 나중에 여러분 서울시 또 보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는 진짜 그야말로 문제들이 엄청나게 반복이 돼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보시는 관계되면서 소유격과 관련된 것도 말이죠. 상당히 좀 많이 나왔었던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우드라드 A 대 B도 나온 지가 사실은 얼마 안 되죠. 내가 기억하는 바 2019년인가요? 아마 그때 나오지 않았었나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말이죠. 여기 또 나와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입니다. 자, 우드라드 A 대 B입니다. 좋겠고요. 그 대는 여기에서 바로 in 그리고 요놈 이렇게 비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서 비교 대상 맞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우드라드는 원형 썼습니다. 옳습니다. 정답 2번 되고 있습니다. 자, read hard that 그랬습니다. 야, 이거 잊으신 분들 많더라고요. 예, 잊으신 분들 많더라고요. easy나 hard나 difficult죠. easy나 hard나 difficult 또는 tough 같은 거죠. pleasant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입니다. 바로 이런 것은 지금 이투 구조는 가능해도 이때 구조는 불가능하죠. 그죠? 요거란 말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건 제가 워낙 여러 많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easy, hard, difficult, tough 해서 말입니다. pleasant. 자, 이런 거 말입니다. 이런 이투 구조, 워낙 많이 말씀드렸었죠? 이투 구조는 가능해도 이때 구조는 불가능하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직접적으로 2006년에 여러분 그때도 나왔었죠? 그래도 it is hard that 이런 식으로 그때도 2006년에도 나왔었습니다. 또 나와버렸죠? 이렇게 해서 말입니다. 자, 이 하트 곤란합니다. 해설지 좀 참고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말이죠. 본다면 투부정사 대줘야 되니까 for people이 대줘야 되겠죠. 그리고서 투부정사, to pick 이런 식으로 고쳐줘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말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it is hard for people to pick. 자, 이런 식으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머지는 별거 없죠? 네, 나머지는 별거 없는 것 같습니다. 자, without seeing some newly reported statistic about economy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자, despite 말이 안 되죠? 지금 보시는 despite가 주동사 받을 수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despite는 접속사입니다. 그죠? 접속사인데 다음에 주동사 나올 수는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despite 전차입니다. 요것도 여러분 말이죠. despite 바로 요 구분하는 문제는 바로 뭡니까? 서울시에서 바로 언제 나왔었습니까? 2015년 서울시 구급에서 그때 나왔었죠. 그때도 바로 despite냐 더우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걸 나왔었죠. 그때도 주어 동사 있는데 뭘 쓸까요? 그때는 빈칸으로 나왔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despite도 이런 식으로 접속사 구분하는 문제였습니다. 사실 양보와 관련해서는 말이죠. 도 요거는 2015년에 사복에서도 여러분 출제가 됐었죠. 접수사 despite 쓸까요? 아니면 접수사 도를 쓸까요? 아니면 전차 despite 쓸까요? 아니면 부사 nevertheless를 쓸까요? 라는 문제죠. 요 삼각관계. 요것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2015년 사회복지에서 그리고 2015년 서울시 구급에서도 요 삼각관계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접수합니다. 전차입니다. 그리고 얘는 부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근본적으로 여러분 품사의 역할과 관련된 거 충분히 물어볼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거 다시 한번 조금 더 말씀드려 볼까요? 이건 굉장히 여러분들 보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에 사회복지가 서울시에서 2번 나왔습니다만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문제다. 네, 도 그리고 despite 그리고 nevertheless.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접속사 전치사 부사 이 삼각관계를 물어보는 거 말입니다. 이런 거 while이냐 during이냐 이것도 또 있었죠. 예. 요거는 뭐 전 부사와 관련해서 여러분 특별히 구분하는 건 없었습니다. while은 접사 during은 전치사라고 해서 말입니다. 자, because가 되죠. 네, because는 전치사 because of가 되겠죠. 요것의 부사는 원래 therefore가 되겠죠. 네, therefore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는 thus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말입니다. 저는 요것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마자 as는 as가 되고 있죠. 접속사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는 on이 되고 있는 거 아시려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입니다. 이거 갖다 이런 말이죠. 부사 earns로 바꿔 쓰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해서 의미가 유사하게 돼버립니다만은 뭐마자 이거는 즉시란 얘기죠. 자, 그런데 earns는 부사가 되니까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라겠고요. 심지어는 애프터도 여러분 저 문제 나온 적이 있었죠. 애프터 이거는 12년인가 13년인가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은 애프터는 자체로 접속사나 전차 둘 다 가능하죠. 그런데 애프터 was라는 건 부사라는 거 요걸 또 묻는 문제가 나왔었죠. 애프터 was는 부사입니다. 접속사 기능이 안 되겠죠.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도 여러분들 구분이 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이런 삼각관계 여러분 더불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형적으로 서울시다운 그런 문제를 출제했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런 문법은 뭐 얼마든지 다른 시험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8번에 보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자, we do not have to 그랬습니다. She would have to cling to that which had robbed her 그랬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워낙 우리가 많이 봤었죠? 부대 상황의 전치사 with가 되는 거죠. 자, 부대상은 전체 with입니다. 여러분 흔히 얘기하는 뭐만 채로라고 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기서 nothing left니까 뭡니까?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은 채로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자, nothing과 left의 관계 수동입니다. 그래서 과거분사 left 쓴 거 옳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려서 관계대명사 대답해놓은 대명사, 즉 다시 얘기해서 대명사 대신 관계대명사 위치에 선행사가 가능하다라는 것, 요것도 더불어 생각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녀에게 전가를 보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have 사육동사가 되고 있습니다. 사육동사 뭐라는 전갈입니까? 바로 그녀의 장소를 치우라 라는 전갈이 되겠죠. 자, 지금 여러분 have 사육동사입니다. have 사육동사입니다. 사육동사는 목적어 다음에 원형도 나올 수 있고 PP도 나올 수 있고 물론 지금처럼 ing가 나올 수도 있기는 있죠. 그죠? 그럴 수는 있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ing는 틀려버렸습니다. 이유는 지금 요놈의 place하고 clean의 의미 관계가 수동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수동이 되는 것이니까 과거분사 cleaned라고 해줘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ED로 고쳐주기 바라겠습니다. 사육동사 have와 관련된 얘기였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have 사육동사 목적어 다음에 원형 부정사 PP 또는 ing 세 개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목적어 place하고 clean의 관계가 수동입니다. 따라서 과거분사가 돼줘야 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것은 alive 지금 형용사로 시작해버렸죠? 형용사 주어동사 이렇게 나와버렸습니다. 여기서 형용사로는 지금 나와버렸는데요. 여러분들 요거는 말이죠. 늘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용사 콤마 주어동사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건 분사 구문이죠. 네, 분사 구문이 되는 것이고 원래는 분사 구문에서 being으로 시작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분사 구문에서 being을 얼마든지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해서 말입니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So life should be a tradition, a duty, and a care. 자,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아주 재밌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그녀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는 바대로 이건 사람의 명사가 아니죠. 근데 바로 그와 같이 썼다는 거 참고로 말씀드리겠고요. 여기에서 또 하나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즉 그녀를 전통이라고 비유한 것이고 그녀를 의무라고 표현한 것이고 그녀를 돌봄이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그녀와 바로 이하의 관계는 보호입니다. 그죠? 이퀄 관계 되겠죠. 근데 그녀는 몇 명입니까? 한 명이죠. 한 명인데 명사 나열해서 명사를 하나 둘 세 개 다 써버렸습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래는 한 명일 때는 관사 하나만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그죠? 그렇지만 어의 경우는 반복 사용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언제? 한 명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한 명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한 명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요것은 요것도 2019년 같은데요. 내 기억에 그때도 서울시에서 전문제가 나왔었죠. 한 사람인데 그 옆에 어 명사 and 어 명사 이렇게 해서 바로 이어지는 명사 동일하게 어를 두 번 썼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해서 이런 말이죠. 각각의 명사의 어를 다 둘 때는 각각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한다 라고 합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말입니다. 가령 네, 나는 말입니다. 나는 선생이고 그 다음에 가수다 이렇게 하면 I'm a teacher and singer 이런 식으로 여러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a teacher and a singer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각각의 신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I'm a teacher and a singer 이런 식으로 해서 양쪽에 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문제될 거 없겠고요. 자, well, accuse related to her face를 했습니다. 이것은 accuse A of B라고 봐야 되겠죠? accuse A of B입니다. A를 B에 대해서 비난하다가 되는 것이고요. 스멜이 다음에 형용사보 받는 동사 맞지 않습니까? 감각동사로 말입니다. 따라서 바르게 쓰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to face라는 것은 바로 지금 여기서 lady 이런 식으로 여기서 뭐 그녀의 면전에서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그녀의 면전에서 즉 숙녀의 면전에서 이렇게 해서 면전에서 바로 숙녀를 비난하시겠습니까? 냄새가 난다고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자, 8번 보셨습니다. 9번에 보겠습니다. 네, 이 문제들이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글쎄 왜 썼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여기서 나름대로 여러분 지금 눈여겨볼 만한 것들은 형용사들이 전부 다 좀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되고 있습니다. 형용사들이 좀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형용사에 좀 초점을 맞춰서 내려고 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거꾸로 4번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터라는 것이 형용사가 있죠. 근데 이건 어떤 특징이 있느냐? 물론 여러분 이것은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제가 그냥 여기서 기출이다 보니까 분석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틀리게 출제하지는 절대로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전제로 해서 그냥 여기서 출제한 의도 정도만 확인하겠습니다. 어터는 여러분 형용사로서 complete 이 뜻이 있죠. 그죠? 형용사로서 complete 완전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건 여러분 기출이 있는 거 아마 아시리라 믿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여기서 어터란 형용사가 되는데 이건 어떤 특징이 있냐 말이죠. 여러분, 형용사는 여러분 두 가지 기능이죠. 명사 수식하거나 아니면 보호로 쓰이는 거 말입니다. 명사 수식하거나 아니면 보호로 쓰이는 거 요거 말입니다. 그래서 명사 수식하는 보호로 쓰이는데 말이죠. 일부의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만 하죠. 일부의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만 하죠.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어터가 된다는 겁니다. 어터라는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만 합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보호로 써가지고 해서 히워서 어터 네, 이런 영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알겠죠? 이런 겁니다. 그냥 그렇구나라고만 아시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국가직이나 지방직에까지 연계돼서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여러분 각각의 문제 공통점 좀 보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초점 맞춘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별로 큰 의미가 있는 문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미를 좀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공통되게 말씀드립니다. 3번에서 여러분 지금 보시는 바대로 이 상태에서 놓고 본다면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목조가 되지 않습니까? 원래 그렇다면 동사를 메리가 꾸미느냐? 아닙니다. 동사를 메리가 꾸미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대줘야 되느냐라는 것인데요. 여기에서는 지금 말이죠. 그녀가 그를 놀라게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어색하고요. 요것은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형용사로 말입니다.
다시 그래서 frightenin이라는 저 형용사가 말이죠. was의 보로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전자 to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즉 그녀는 그에게 대단히 무서운 존재였다라는 것이 돼버립니다. 대단히 무서운 존재였다라는 것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frightenin을 형용사로 보시고 즉 얘를 주어 동사 그리고 얘를 보로 보시고 여기다 전체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해서 전명구 처리하는 거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to를 붙여버리게 되면 이때 형용사를 very가 꾸며질 수가 있기 때문에 very의 위치는 문제될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방법은 여러분 나름대로 꽤 괜찮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감정 관련 동사들 있지 않습니까? 감정 관련 동사가 말이죠. 분사로 쓰여서 형용사 기능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바로 그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자, it is the most perfect copy ever invented. 자,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perfect가 되는데요. 요거는 여러분 지금 most 때문에 여러분들 저희한테도 어떤 친구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떤 친구가 저희한테도 질문을 하는데 말이죠. 아마 여러분들 그런 거 배우셨을 겁니다. 그런 거 배우셨을 거예요. 바로 perfect. 그죠? 완벽하다라든지요. 아니면 complete이라든지요. 예, 아니면 unique라든지요. 그죠? 뭐 이런 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원래 비교급, 즉 다시 얘기해서 more를 붙이는 아니면 최상급 이런 것이 원래는 불가능하다라고 아마 배우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이 밖에서 라운드라는 것도 또 생각나네요. 라운드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말입니다. 얘네들은 다시 얘기합니다만 말이죠. 얘네들은 원래 비교급이나 최상급이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말입니다. 왜냐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완벽하다라는 얘기인데 완벽한데 더 완벽하다, 가장 완벽하다 이건 말이 어색하다라는 겁니다. 말이 어색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벽은 일미, 완벽, 즉 100% 완전히 다 달성한 것인데 근데 어찌하여 그보다 더 그와 비교해서 가장 이렇게 해서 표현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는 여러분 비교급 최상급을 쓰지 않습니다만 말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이렇게 해서도 비교급 최상급으로 쓰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일부의 친구들이 요거 갖다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의 신청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떤 친구가 이의 신청 해도 되나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한테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해볼 수는 있겠지만은 쉽진 않을 거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는 많이 쓰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많이 쓰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가 되어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저런 것은 사실상 건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문법 같은 강의를 할 때 말이죠. 시대의 흐름이라는 걸 좀 반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 선생님들 문법책에 이런 거 보게 되면 말입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말이죠. 거의 대부분 7, 80년대 썼던 문법책을 거의 그대로 갖다 오는 식이 돼버리다 보니까 말이죠. 굉장히 좀 현대 영어하고는 이게 좀 안 어울리는 그런 내용들이 책에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여러분 좀 혼란이 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서 대신 우리 선생님들은 말이죠. 강의하실 때는 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공부 많이 하시고, 책도 많이 읽고 말이죠. 글도 많이 보면서 말이죠. 그리고 평상시 알고 있었던, 즉, 스탠다드 잉글리시로서 알고 있었던 것이, 그래서 만났을 때, 이거 왜 이러지 않을까? 이거 우리가 이제 보통 알고 있는 스탠다드 잉글리시하고 좀 다르네. 라고 해서 여러분들 봤을 때는 그 선생님들은 말이죠. 공부를 하셔가지고 해서 왜 다를까? 현대 받아들여지고 있느냐 아니면 이것이 비문법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걸 안 하시고 말이죠. 그냥 딱 하나 그냥 기본사를 가지고서 계속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요거 좀 헷갈려서 틀리신 분들 아마 계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퍼펙트도 변해가고 있는 그런 바로 단어 중에 하나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튼 받아들이기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이 신청하신 분들 유감스럽지만은 좀 그렇다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생각한다면 여기서 최상급의 에버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상급 에버입니다. 즉 다시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런 말씀드리죠. 최상급을 강조할 때는 다음에 에버를 붙여버린다고 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때 에버의 뜻은 지금까지, 이제까지란 뜻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최상급 ever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고요. 물론 이걸 틀리게 낼 때는 never로 써서 나온다든지 말이죠. 아니면 once를 써서 나온다든지 이렇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never, once 쓰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는 지금 형용사들이 쭉쭉쭉쭉 지금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이죠. 우리가 형용사 여러 개 나열되어 있을 때 말입니다. 여러 개 나열되어 있을 때가 어술입니다. 물론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만은 지금 이것은 내가 여러분들 문제의 출제 의도를 조금 분석을 해보고 나름대로 각각의 공통점이 있다 보니까 형용사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설명드리는 것이 실제로 이렇게 문법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 극히 희박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형용사들이 나열되어 있을 때는 성질 형용사를 제일 앞에 써주는 것이 돼버리죠. 그렇게 돼버리고요. 그리고서 뭐라고 할까요? 신구, 새롭고 오래되고, 제가 여러분들 청량의 형용사라고 해서 해설지는 제가 그렇게 드렸습니다 말이죠. 뭔가 청량, 높고 낮고 말이죠. 많고 적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새롭고 오래되고 이런 것 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원서에서는 청량의 형용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그 경우에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색깔, 색깔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재료,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성질이 요거고요. 신고, 청량의 형용사가 바로 요것이 되는 것이고요. 색깔, 그 다음에 요거 틴이라는 것이 요것이 바로 재료가 되어버리죠. 바로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또 하나 더 보신다라고는 비사이드 나왔죠? 비사이드 뭐뭐 옆에란 뜻이고요. 아시는 것처럼 S 붙여버리면 뭐뭐 이외란 뜻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요것도 구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9번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좀 한번 출제 의도대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드려봤습니다. 10번입니다. 변함없는 문제죠. 제가 여러분들 말이죠. 우리 뭐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특히 사실은 뭐 분사 문제는 서울시가 더 좋아했죠. 더 좋아했고 분사하면 사실은 서울시였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번입니다. 두 가지로 틀렸습니다. 첫째, 요것의 실질적 의미상의 저는 패션이 되고 있습니다. 패션이 되고 있습니다. 패션이 만든다라기보다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는 것이 좀 더 옳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크리에이터는 100% 타동사죠? 목적 필요합니다. 없습니다.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when created라고 해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것이 되겠습니다. 자, 부사가 형용사 꾸미는 건 전혀 문제 없습니다. 부사 형용사 꾸미는 건 문제 없습니다. 자, 오픈입니다. 리메인이 다음에 형용사 보호받은 건 문제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있죠. 대시 관계대명사는 인바디 동사입니다. 주안부이죠.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선행사 물론 앞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늘 나오던 대로 나와버렸죠. 늘 나오던 대로 나와버렸습니다. 늘 나오던 대로 나와버렸습니다. 여전히 11번 문제도 수동이 되고 있죠. 리포트 보고서가 발표되어 진 거겠죠. 여러분 수동이 동사가 되겠죠. B 플러스 PP가 돼줘야 되겠죠. 그죠? 리포트가 발표되어 진 것이다 라고 해서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말입니다. 리포트가 발표되어 진 것이다 라고 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B 플러스 PP 요것에서 B가 빠졌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번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수의 일치라고 보시는 것이 옳겠죠. 수의 일치라고 보는 것이 옳겠습니다. 자, 요것은 여러분 말이죠.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요거 다섯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nd로 지금 이렇게 연결한 겁니다. and로 하나, 둘, 셋, 넷 여기에다가 and 붙여버리면 요걸 하나 묶어달라는 얘기죠. 그리고서 이하 이렇게 들어간 거죠. 바로 요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또 선배가 and로 연결한 거 볼 거 없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복수동사로 받은 거 문제 없습니다. 자, 인포메이션 불가사명사죠. 불가사명사니까 말입니다. 관사도 안 붙였고 s도 안 붙인 거 옳습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기본입니다. 과거 분사가 되고 있죠. 주어 진이라고 해서 말입니다. 물론 기본 타동사인데 목적 없으니까 더 이상 볼 거 없습니다. 그래서 수동에 과거 분사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문제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12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입니다. 자, 어색한 겁니다. 아주 스타일이 말이죠. 국가리 지방 스타일과 완벽하게 똑같아져 버렸죠. 이것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언제나 변함없는 방법이라고 봐야 되겠죠. 핵심어 어조가 되고 있다라고 해서 말입니다. 항상 이것은 핵심어냐 어조냐 바로 이 관계에서 접근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여러분 이거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라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입니다. 자, 핵심어 어조 이렇게 가버립니다만은 어쨌든 핵심어 어조를 통해서 보통 우리는 두 개의 보기는 날아간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두 개의 보기가 날아가 버리는데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남은 두 개가 조금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항상 뭐라고요? 주변 문장을 살펴봐라. 그래서 주변 문장하고의 연결 관계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된다. 제가 그런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여기에서 여러분 보시게 된 말입니다. 결과론적입니다만 여기에서는 지금 제일 중요한 핵심어가 바로 디스트럭션이 되고 있죠.
즉 다시 얘기해서 산림 파괴와 관련된 얘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산림 파괴와 관련된 얘기다. 이렇게 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산림 파괴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2번에 보십시오. deforestation. 이것이 바로 산림 파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3번에 근데 산림 파괴가 없죠? 파괴가 없습니다. 4번에 보시겠습니다. 4번은 destroy라고 해서 파괴 이렇게 나와버렸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글은 파괴와 관련된 얘기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핵심으로 접근한다면 이렇게 접근하시면 아주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내용을 살펴보시게 되면 말이죠. 지금 1번에서 첫 번째는 어조 플러스를 잡았죠. 그러다가 이 마이너스로 however로 뒤집어져 버렸죠. 근데 다시 however로 마이너스가 돼버렸죠. 역접이 돼버렸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다시 또 뭡니까? 플러스가 돼버렸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플러스 줬죠. however 통해서 역접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있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또 however 통해서 다시 또 역접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여기는 또 플러스가 돼서 바로 promising signs라고 해서 희망적인 신호가 있다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희망적인 신호가 있다라고 변했습니다. 그럼 이 다음에는 뭡니까? 이것에 대한 설명적 플러스로 나가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어조를 플러스로 보셔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그런 말씀도 제가 드립니다. 복수가 들어있는 명사가 바로 그것이 주제문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복수가 들어있을 때는 그 다음엔 그것을 중심으로 이하가 전개될 것이다. 즉 이 다음에는 promising signs라고 해서 바로 이것을 중심으로 전개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산림 파괴가 말이죠. 둔화되고 있다라고 표현했으니까 이것은 당연히 플러스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네, 그러면서도 다시 말입니다. gain the forest라고 해서 이것도 한번 보시는 것처럼 어조가 플러스로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3번에 보십시오. 자, 틀린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this challenge라고 해서 도전이라고 변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도전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조를 마이너스 잡는 것이 좋습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도전이라는 것은 어떤 과제를 뜻하는 말이 되는 것이고요. 또는 난제를 뜻하는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이런 난제 중에 일부는 이렇게 변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또 요걸 통해서 마이너스로 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어조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글은 산림 파괴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갑자기 약제, 바로 약학 제품, 의약 제품, 바로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의약 제품 이렇게 말입니다. 의약 제품 전혀 여러분 아니죠. 그리고 더군다나 소득과 관련된 이것 또한 그래 전체 흐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만일에 이게 맞는다라고 한다면 이 다음에도 뭡니까? 그렇다면 이걸 통해서 마이너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의약 제품 아니면 소득 이거와 관련된 것이 나와줘야 되는데 말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바로 뭡니까? 리저브입니다. 보존 지역이 되겠죠. 보존 지역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해서 다시 플러스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존 지역 이것은 늘어나고 있다고 했으니까 결국 플러스로 가고 있죠. 결국 이거랑 맞지 않는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의약 제품 얘기 나왔으면 어디를 보더라도 의약 제품과 관련된 언급은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소득과 관련된 얘기도 당연히 없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4번을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보시는 바대로 말이죠. 요 문장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시 마지막 4번은 마이너스가 됐어요. 다시 해서 unfortunately를 통해서 앞과 역접을 잡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플러스인데 마이너스를 가버렸죠. 자, 요겁니다. 그렇다면 이거 4번은 틀렸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또 마이너스를 가버렸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주변하고 연결고리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바로 strong gains를 바로 뭡니까? these gains로 받아주고 있죠? these gains로 받아주고 있죠? 바로 요거란 말입니다. 즉 다시 해서 무슨 얘기입니까? these가 데리고 있는 말은 반드시 앞에 있었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these gains 앞에 있는 gains를 가리키기 때문에 바로 앞에 있는 문장과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4번은 맞는 문장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따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3번입니다. 아주 독특한 문제를 냈습니다. 독특한 문제를 냈습니다. 핵심은 어조, 여전히 변함이 없는 것이 되어버리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글에서는 지금 여러분들 어조가 지금 플러스로 되고 있다. 특히 주변 살펴보시겠습니다. 내 친구는 항상 내 소설을 읽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뭡니까? 읽고 싶지 않다 그랬습니다. 말이 안 되죠? 정답 3번 되겠습니다. 분명히 지금 여기에서 말입니다. 앞에서 읽었다, 항상 읽었다로 표현했는데 갑자기 읽고 싶지 않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말이 안 돼버리죠. 만일에 그러려고 한다면 여기서 역접의 연결을 주든지 말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물론 역접의 연결 뺐다? 좋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장도 뭡니까? 읽지 않는다가 돼줘야 되는데요. 그게
아니죠. 결국 뭡니까? 살아서 읽는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표현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읽는 쪽, 즉 어조가 플러스로 가버리는 것이 돼버리는 것이죠. 근데 요놈만 마이너스가 돼버렸습니다.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지가 돼버렸습니다. 요지가 돼버렸습니다. 뭐 별로 그렇게 크게 어려운 글은 아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여러분들 독해 지문 가운데서 반드시 이 구조를 갖는 것은 반드시 하나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우선은 일단은 여러분 주제든 제목이든 요지든 일단 핵심어를 잡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핵심어 잡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물론 여기서도 어조를 좀 신경 써서 가시는 거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서는 그거보다도 말입니다. 일단 물론 핵심어 물론 잡아가시는 건 중요하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전개 방식이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뭡니까? 도입을 줘버렸고 그 다음 뭐 했습니까? 벗을 줘버렸죠. 그럼 통상 벗이 들어간 문장이 뭐가 돼버립니까? 주제가 되고 있죠. 그리고서 그 이하는 주제를 뒷받침하는 바로 이런 방식이 되고 있는 거죠. 바로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벗이 들어간 이 문장이 말이죠. 이것이 주제문이 되고 있다. 바로 그것들의 본래의 사용은 말이죠. 바로 본래의 사용 덜 실용적이었다라고 한 것이 바로 이 글에서 하려는 얘기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오토메이터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말이죠. 이것은 바로 자동 인형이라는 것이지만 말이죠. 그냥 오토메이터라고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해설지 오토메이터가 뭔지 설명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계로 만든 어떤 공작 인형이라고 좀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꼭 인형뿐만 아니라 어떤 그런 기기 바로 그것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물론 기기가 되는 것인데 결국 기계로서 쓰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장식용이라든지 장난감이라든지 뭐 인형이라든지 뭐 이런 거와 같은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오토메이터가 나오는 것인데 말이죠. 이것은 바로 뭡니까? 바로 여기에서 실용적이지 않았다라는 것, 요것에 대한 사례로서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일단 요것 때문에 답은 쉽게 아주 나왔다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일단 봤을 땐 바로 뭡니까? 핵심은 뭘까를 잡아가는 것도 굉장히 괜찮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드리는데요. 여기에서는 지금 이 글은 바로 기계와 관련된 얘기죠. 머신이나 미케니컬 요거와 관련된 얘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복되고 있죠? 여러분 핵심은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반복된다 그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 기계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고요. 물론 오토메이터를 여러분 아신다라고 한다면 요것도 기계와 관련된 말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가시는 것도 꽤 괜찮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와서도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보실까요? 미케니컬에 다시 기계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죠. 다시 또 기계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계가 되고 있죠. 기계가 되고 있죠. 자, 그런데 지금 3번하고 4번에 보시면 기계와 관련된 언급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1번 아니면 2번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선 지금 보시는 바대로 기계의 역사라는 것은 말입니다. 오락의 원천과는 관계가 덜하다고 표현했는데요.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특히 마지막에서 보시는 바대로 말이죠. 이 글에 어조 마이너스가 될 이유 전혀 없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핵심어 기계입니다. 어조 플러스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 정답 1번 날라가겠고 정답 2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여기에서 지금 말이죠. non-utilitarian이라고 해서 선생님 이것도 어조 마이너스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어쨌거나 바로 오락과는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여기서 보십시오. First and foremost mechanical amusement라고 해서 말입니다. First and foremost 바로 뭡니까? 제일 먼저. 그죠?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죠?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바로 기계적인 오락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되었다라고 표현했다는 말이죠. 오토메이터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조 자체, 즉 다시 얘기해서 기계에 관련된 것 또는 오락과 관련된 것은 당연히 뭡니까? 어조가 플러스 돼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만 그러나 볼 것도 없죠. 아까 벗이 들어간 문장,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실용적인 그러한 덜 실용적이었다고 표현했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 점을 생각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정답 2번이었습니다. 글쎄, 내용에 쳐서 이 방법은 굉장히 또 좋은 방법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여러분 서울시에 특강하면서도 여러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서울시는 대명사 관련해서 문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대명사 관련해서 문제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대명사가 가리킬 때, 즉 다시 얘기해서 가령 대의가 나왔다. 그럼 문법 문제에다 대의다 밑줄 그어놓고 바로 대의가 가리키는 게 뭐냐. 근데 앞으로 가보니까 어부 이거였어. 그럼 숫자가 안 맞는다. 그래서 이수로 바꿔라. 뭐 이런 식의 문제. 다시 그래서 대명사와 관련해서 문법 문제 출제도 상당히 좀 있었던 그러한 시험, 바로 이것이 서울시였습니다.
근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대명사와 관련된 그런 문제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방법 말씀드립니다. 내용 일치는 제가 뭐라고 하죠? 내용 일치는 뭐라고 합니까? 자, 문도 두 문장, 문미 두 문장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서 대강의 주제를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보기로 가라. 제가 그런 말씀드리죠. 자, 문도 두 문장, 문미 두 문장을 모시고 대강의 주제를 찾은 다음에 보기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럼 보기로 가버리게 되면 뭐라 그랬습니까? 일단 문도 두 문장, 문미 두 문장을 통해서 말입니다. 보기 두 개는 최소한 날아가거나 아니면 정답이 나와버린다. 특히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문미 두 문장의 정답이 여러분들 관련해서 힌트를 제시하는 것이 거의 진짜 7, 80% 해당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특히 우리 국가지역이나 지방직 같은 데서는 말입니다. 내용 일치와 관련해서 지문이 좀 길게 나온단 말이죠. 지문이 길 때는 말이죠. 그거를 1분 만에 해석할 수 있는 여유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분 만에 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말이죠. 정답의 위치를 굉장히 수월하게 준다는 거죠. 그리고 수월하게 주는 것이 어디다? 마지막 두 문장에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두 문장에 주는 것이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여러분 살펴보시게 되는 것인데요. 자, 여기에서도 여러분들 변함없이 마지막 두 문장에서 여러분 힌트를 줬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말입니다. 마지막 두 문장이 돼버리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명사, 즉 힘, 힉 이런 거,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찾아달라고 줘버렸습니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보면 알리는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shell shock라고 해서 말이에요. 완전 폭탄으로 인해서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겠죠. 아주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배신의 말입니다. 그러나 말이죠. 그는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바로 알리가 되겠죠. 요거 대명사. 뭘 가리키느냐? 누굴 가리키느냐 찾아주는 거 중요하죠. 저는 이것이 앞으로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반드시 이거 한번 여러분들 대명사를 관련해서 대명사 엮어가지고 문제 한번 출제할 거라고 저는 거의 진짜 100% 확신합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자, 알리가 되는 거죠. 알리는 곧 말이죠. come out fighting 그랬습니다. 글자마다로 파이팅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파이팅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얘기해서 come out fighting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 이 글은 좀 재밌는 것이 말입니다. 재밌는 것이 관용 표현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 있죠. 그죠? 관용 표현이 꽤나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용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셔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관용 표현을 공부하라고 낸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ome out fighting이라고 여러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말이죠. 어떤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말입니다. 그야말로 파이팅하면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파이팅하면서 나온다. 물론 파이팅 우리가 얘기하는 파이팅은 여러분 콩글리시가 되는 건 아시겠습니다만 말이죠. 그렇지만 그런 것처럼 말이죠.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딛고서 강하게 바로 반발해서 일어서는 것 이것이 바로 커머 파이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강하게 바로 딛고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가 또 누굽니까? 계속해서 알리가 되는 거죠. 알리가 이고로의 행동을 바로 간주했습니다. 뭐로 말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take A as B입니다. take A as B입니다. take도 간주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take A as B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해설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call to arms입니다. arm에 S 들어갔죠. 무기라는 얘기죠. 그럼 무기에 대한 명령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장 명령이라는 거죠. 즉 다시 얘기해서 단호한 어떤 태도, 자세를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바로 뭡니까? 친구가 배신 때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 나라도 파이팅하고 일어나야 되겠다. 딛고 일어나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죠. 그러면서 알리가 이고로의 그런 배신 때리는 그런 행위를 바로 뭡니까? 오히려 call to arms라고 해서 무장하라는 바로 신호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알겠죠? 무장하라는 신호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단단하게 갖추라는 신호로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설득을 했습니다. 은행에 말이죠. 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자기가 필요하는 그랬습니다. 자신이 필요한 여기서 힘은 누구겠습니까? 알리가 되는 거죠. 이것도 누가 되는 겁니까? 알리가 되는 거죠. 자신이 필요로 하는 말입니다. 자신이 필요로 하는. 그렇죠. 설득했습니다. 은행의 말입니다. 자신이 필요로 하는 돈을 자신에게 빌려 달라고 해서 말입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저는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어하고 대명사 같을 때 말입니다. 주어하고 대명사 같을 때 여기서 여러분 바로 뭡니까? he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알리가 계속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은 사람이란 말이죠. 이와 같이 해서 주어와 같은 사람이 반복되고 있을 때는 이때 뒤에 나온 주어는 말이죠. 그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말로 제가 좀 아까 한 것처럼 자신이라고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해서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자, 알리는 은행을 설득해서 이고로에게 돈을 빌려주겠다. 아니죠. 이고로에게 돈을 빌려주겠다. 이거 아니죠. 자신에게 빌려주라고 분명히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해서 요 힘도 알리고 요것도 알리다. 요것을 물어보는 것이라는 것이 되는 거죠. 바로 대명사 관련이다라는 것이고요. 이 대명사 문제를 여러분 묻는 것, 특히 서울시에서는 대명사 관련해서 문제를 상당히 문법 문제에서 꽤 많이 묻는 편이 있는데 저는 이 문제가 국가리 지방직에서도 반드시 한번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문법 문제로 나오든 아니면 지금처럼 내용 일치로 나오든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진짜 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명사 나왔을 때 대명사 가리키는 게 뭔지를 꼭 확인하시면서 글을 보시는 습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A하고 B에 들어갈 게 뭐냐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A하고 B에 들어갈 게 뭐냐 그래 버렸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어떻습니까? 연결사는 어조로 가는 문제겠죠. 어조로 가는 문제입니다. 뒤로 볼까? stem cells can grow니까 플러스가 되고 있죠. 플러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stem cells are very simple cells. 그래서 in the body that can develop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만 보더라도 플러스가 되고 있죠. 양쪽이 순접이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접이죠. 역접이죠. 순접이죠. 역접이죠. 결국 1번 아니면은 바로 뭐가 돼버립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빈칸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빈칸을 살펴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어떻습니까? 과학자들은 뭡니까? 세포를 사용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새로운 장기를 위해 세포를 사용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많은 연구원들이 말이죠. 바로 세포, 즉 줄기세포를 사용하는 방법을 연구 중에 있다 그래버렸습니다. 그래 다시 해서 새로운 장기를 위해 세포를 사용할 수 없다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뭡니까? 줄기세포를 사용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다시 해서 뭐가 됩니까? 인과관계가 된다는 거 좋겠죠. 즉 다시 해서 지금 여기서 살펴보시게 된 말입니다. 하나는 여기서 specifically, consequently 됐는데 specifically라는 것이 바로 뭡니까? 이것은 특히라는 뜻이죠. 특히. 정답 3번 되겠습니다. 특히라고 해서 말입니다. 아니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입니다. 다시 해서 구체적으로가 아니죠. 그죠? 앞에서 뭡니까? 세포를 사용할 수 없다 해놓고 그 다음에 줄기세포를 사용하는 방법을 강조 중에 있다 이렇게 변했습니다. 앞에 있는 건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은 아니겠다. 그러니까 세포를 사용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줄기세포 연구를 한다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네, 바로 그것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물론 여기서 for example 이것도 아니죠. for example도 아니게 in other words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절대적으로 어조로 여러분 접근하는 그런 방식의 문제였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7번이었습니다. 17번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는 바대 지금 뭘 활용하는 겁니까? 세미콜론이죠. 자, 이것은 여러분들 말이죠. 제가 여러분들 수업 중에 자주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이 해서 구두점과 관련해서 구두점을 활용하는 문제를 자주 출제했던 것이 바로 서울시였었고요. 그런데 2020년에는 말이죠. 지방직에서도 여러분 출제가 됐었죠. 바로 구두점 활용 정확히 하라라고 해서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똑똑이라는 수업에서 그리고 논리독해라는 수업에서 비교적 자주 말씀드리는 거죠. 아마 제 수업을 그동안 들으셨던 분들은 무슨 얘기하는지 아마 아시라 믿습니다. 뭡니까? 세미콜론은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건 일단 순적으로 봐라.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세미콜론은 역접을 여러분들 보여주기도 하죠. 그렇지만 역절 보여줄 때는 여기서 역접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나 와 같은 역적 관계의 말을 줍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역적 관계 말이 표시 없다라고 한다면 세미콜론은 무조건 순적으로 보시면 되겠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여기서 보시는 바도 no aim이라고 해서 목표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어쩌면 마이너스죠. 그럼 마이너스가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너스 필요합니다. 자, 순진한 거 마이너스죠. 플러스입니다. 마이너스죠. 플러스죠. 그러니까 결국 1번 아니면 3번이 됩니다. 이거 마이너스죠. 이건 플러스가 되고 있죠. 결국 B번에서도 결국 어조로 여러분들 확인하시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서 지금 보시게 되면 요거는 바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네, 여기 있군요. 여기서부터네요. since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since 때문에라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since와 당연히 주절의 관계는 뭐가 됩니까? 순접이 되겠죠. 때문에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럼 뭡니까? 목표가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플러스가 되겠죠? 그럼 여기도 뭐가 되죠? 플러스가 돼줘야죠. 근데 뭡니까? 마이너스가 있죠. 그럼 뭡니까? 플러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마이너스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 정답은 마이너스 들어간 거. 정답 1번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식입니다. 바로 서울시가 바로 이런 방법을 상당히 좋아하고 있고요. 이 방식이 작년 지방직 9급에서 특히나 더 많이 적용이 됐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 배열입니다. 자, 순서 배열은 제가 뭐라고 합니까? 항상 힌트를 찾아라. 제가 그런 말씀드리죠. 더가 있습니다. this가 있습니다. 아니면 these가 있습니다. 아니면 that이 있습니다. 아니면 those가 있습니다. 아니면 such가 있습니다.
아니면 another가 있습니다. 아니면 other가 있습니다. 자, 얘네들이 데리고 있는 말은 반드시 앞에 있었다. 네. 이번에는 서울시 답지 않게 문제를 냈어요. 물론 서울시도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힌트를 제시하는 바로 문제가 전혀 없었던 것은 결코 아니지만은 서울시는 좀 독해, 즉 해석을 요하는 문제를 출제할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고맙게도 이거 활용해서 그냥 가볍게 푸는 문제를 제시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바로 더나 디스나 디지 대 도저 서치 another other. 자, 이런 것 등 있을 때는 얘네들 데리고 있는 말 반드시 앞에 있었다고 말입니다. 보시면 the developm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 development 이렇게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대시 데리고 있는 말은 반드시 앞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앞에는 development와 관련된 얘기가 있었겠죠? 네, 근데 고맙게도 development와 관련된 단어는 한 단어밖에 없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바로 그 development가 바로 마지막에 여기 있습니다. 요것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요걸 갖다가 지금 A로 받았다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DA로 되어 있는 거 보시는 바대로 하나밖에 없죠?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일단 요것만 찾아도 답이 나왔다. 그런데 여러분 B에서 보시면 또 뭐 나옵니까? 서치 소사이티, 서치가 들어가 있는 말 반드시 앞에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서치가 들어가면 반드시 앞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고맙게도 소사이티가 나와 있는 것도 또한 본문 전반에 걸쳐서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보시는 바대로 소사이티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B에서 서치 소사이티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선 D, A, B, C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참고로 여기서 벗이라는 건 도대체 뭐 때문에 나왔을까라는 건데 물론 앞하고 역접이 돼버리겠죠. 좀 더 여러분들 스킬 쪽에서 더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바로 여기에서 지금 벗이라고 나와버린 거 바로 그 이유 한번 살펴볼까요? 주어진 문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문제 바로 뭐가 돼버립니까? 부정이 돼버리죠. 요겁니다. 수단이 없습니다. 라고 해서 말입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여기 부정이란 말입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나대의 법비 구조의 전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대의 법비의 전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not A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not A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래서 D에서 법비 요꼴이 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래서 D, A, B, C 맞죠?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19번입니다. 네, 이 문제는 여러분들 뭐 그동안 우리 같이 하신 분들은 뭐 어떤 친구들하고요.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말입니다. 그냥 바로 그냥 지문도 안 읽고 풀어버렸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볼 거 없습니다. 우리 보기 분석도 잘해야 되겠죠? 특히 여러분들 비교 관련해서 비교 평가 관련해서 보기 위해서 이렇게 보일 때는 여러분 아시죠? 어조로 접근하는 거 말입니다. 우리 시험 문제에서 말이죠. 이와 같이 해서 어조로 접근하는 문제. 즉 다시 해서 비교 관련해서 나왔었던 거. 뭐와 레스, 뭐와 레스 이런 거 주는 거였었죠. 바로 뭐와 레스, 뭐와 레스. 자, 이런 걸 줘가지고 해서 말입니다. 출제가 됐었는데요. 그때 전부 다 어조로 가는 문제였습니다. 즉 다시 해서 빈칸에 어조가 플러스가 필요한데 나머지 세 개는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바로 여기서도 그렇게 해버렸죠. 자, 보시니까 less loosely입니다. less closely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있죠. closely라고 해서 플러스가 되고 있죠. more loosely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있죠. loosely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있죠. 정답 2번 되겠습니다. 됐죠?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말입니다. 됐죠? 네, 바로 이겁니다. closely의 어조가 당연히 어감이 당연히 플러스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자체가. 근데 less를 썼으니까 마이너스가 돼버린 거죠. 근데 이거는 그대로 어감을 가지고 있어서 플러스가 돼버린 거죠. loosely의 어감이 마이너스 아니겠습니까? 더 loosely하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가 맞는 거죠. loosely 여전히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물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괜찮겠죠? 문자가 문장 사이의 연결고리 없음 순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자가 문장 사이 연결고리 없음 순접이라고 해서 말입니다. 그들은 흔히 put words 단어를 집어넣습니다. to와 동사 사이에 단어를 넣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흔히 넣는다 그랬습니다. 당연히 어전 플러스죠?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말이죠. 분리부정사 우리가 여러분 갖다 그 split infinitive라고 합니다. 여러분 분리부정사란 말 혹시 들어보셨겠습니다. 말이죠. 요것은 원래는 쓰지 않는 문법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말이죠. 실제로는 흔히 쓰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원래 to하고 그리고 뭡니까 바로 to와 동사 사이에다가 이렇게 부사 집어넣는 거 이거를 분리부정사라고 하는 것이죠. 분리부정사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원래는 쓰지 않는다. 왜? 라틴어에서 쓰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지금 저기서 얘기하는 to go boldly 이것은 옳지만은 to boldly go 이렇게는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많이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는. 어쨌거나 투와 동사사 이렇게 분리부정사, 부사들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정통에서는 아니다. 왜? 라틴어에서 그랬으니까. 그리고 이와 같이 들어갈 수 없는 논리를 여기서 설명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자, 우리가 고에다 ing 붙이면 고잉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고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부사 쓰려면 이렇게 해서 따로 떨어뜨려 써야지 바로 여기에 사이에다가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투부정사의 투나 ing나 똑같은 어미가 돼버린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어미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똑같은 어미가 되는 건데 어미에다가 지금처럼 사이에다 이렇게 집어넣을 수 없지 않느냐. ing 앞에 뭐 붙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동일한 논리로 못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아주 서울시다운 아주 독특한 내용의 지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리부정사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20번입니다. 제가 여러분 그런 얘기를 했죠. 어느 시험이든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말이죠. 정상적으로 사고하라. 너무 복잡하게 생각을 하려고 하다 보면 말이죠. 복잡해질 수도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문장과 문장 사이 연결고리에서 순접이다 그런 말씀 드렸었고요. 지금 여기서 어프라핏이라고 나옵니다. 왜 나왔을까요? 갑자기서 어프라핏이라고 왜 나왔을까요? 네, 여기에 있는 것을 받아가지고 해서 나온 것이죠. 여러분, 어라고 들어간 말 중간에 나왔습니다. 왜 나올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말이죠. 앞부분에 대한 설명으로서 일반 정의를 내려놓고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윤을 바로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윤이란 이런 것이니까 말입니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네, 내용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지금 이 문제를 출제한 이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흐름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갑자기 여기서 profit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왔을까라는 것입니다. 왜 이윤에 대한 설명을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에서 이윤에 대한 언급을 하다 보니까 이윤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항상 정상적으로 사고하신다고 한다면 그것이 답으로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말이죠. 지금 굉장히 문제 접근한 방법이 보시는 것처럼 제가 독해 같은 건 거의 다 해석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해석할 이유가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해석할 이유가 거의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분 풀으셔서 좋은 성적을 내셨다면 상당히 좋을 것이라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이렇게 해서 또 드린 것은 바로 우리가 곧 있을 국가직 지방직에서도 지금 말씀드린 이런 방법들이 그대로 적용돼서 여러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해서 기출을 풀이를 한번 해봤습니다. 남은 시험에서도 여러분 말이죠. 잘 기억하셔서 살펴주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린 거 잘 믿고 계시죠? 믿고 계시면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에 서울시험원에 보신 분들은 제가 여러분 서울시험원에 대비로 특강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비교해놓고 보신다면 진짜 진짜 어떻게 이렇게 비슷할까라는 거 진짜 말한 대로 얘기한 대로 나왔네라는 생각 많이 가지실 겁니다. 앞으로 국가직 지방직도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여러분 나올 것이니까 계속해서 믿고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자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